저는 36살 은평구에 살고 있고 2살짜리 아들을 키우는 애기 엄마입니다. 이곳 채널의 사연들만 봐도 결혼이라는 게 대체 뭔지 많은 생각이 들게 합니다. 결혼 생활에서 스트레스 받은 사람이라면 저도 둘째가 되면 서러울 지경이라서 이렇게 저도 용기를 내서 제 사연을 들려드리려 합니다. 사실 저는 많은 분들 중에서 결혼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면 시누이라 해봤자 어쩌다 한번 명절 때나 집안 행사 때나 얼굴 보고 지내는 사이 아니냐고 뭘 그런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냐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이게 안 겪어본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사연을 써서 이 사연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안 겪어본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실 겁니다. 미친 시누이 잘못 만나면 시어머니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사람을 돌아버리게 만들거든요. 저와 시누이 사이의 악연을 일일이 다 설명하려면 석 달 열흘을 밤새도 모자랄 겁니다. 참 지질이 친구 복도 없는 저는 이 악마 같은 시누이와 고등학교 동창인데요. 사실 그때는 제가 낯을 많이 가리고 소심한 성격이라서 혼자 조용히 공부하고 학교, 집, 학원을 반복하는 모범생이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친구 사귀는 게 조금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때는 쌍꺼풀이었고 코도 낮아서 못생겼다는 말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자신감도 없고 소심했거든요. 외모로 놀림을 몇 번 받다 보니 친구 사귀는 게 두렵고 괜히 뭣도 모르고 어울리다가 상처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수업 열심히 듣고 공부만 하면서 학교에서는 있는 듯 없는 듯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1학년 봄에 지금의 시누이가 저희 반으로 전학 오면서 저희의 악연이 시작되었죠. 사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시누이와 친구를 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시누이는 딱 봐도 잘 노는 날라리과인데다가 인상도 착해 보이지 않았거든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말하는 센 언니 캐릭터가 바로 시누이의 첫 인상이었습니다. 근데 센 언니는 멋있기라도 하지 시누이는 기가 세고 자기 원하는 대로 할 것만 같은 그런 못돼 묵은 이기주의자로 보여서 저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가깝게 지낼 일이 없을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저에게 먼저 다가와준 친구가 없는데 저렇게 기세 보이는 애가 저는 친구하자고 할 리가 없을 것 같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게 웬일 그런 시누이랑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시누이는 전학 오고 나서 예쁘장한 외모로 인기가 많았는데요. 주변에 금방 친구가 몰려들었고 소위 말하는 인싸 중에 인싸로 되는 건 시간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 다음 학기에 거의 만장일치로 몰표를 받아 반장까지 됐는데요. 그런데 반장이 되자마자 갑자기 총무로 저를 추천하면서 먼저 다가왔습니다. 솔직히 그렇게 예쁘고 인기 많은 애가 저에게 먼저 다가오자 처음엔 되게 고마우면서 감동스럽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런데 시누이의 속셈은 따로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 당시 반에서 반장의 위치는 상당했어요. 선생님의 권력을 일부 위임받아 명령하는 거니 애들이 다 시누이 말을 잘 따랐죠. 하지만 반장이라는 지위에 유일한 단점이 있다면 그건 바로잡일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무 역할을 빌미로 저를 무슨 자기 시녀처럼 부리는데 대신 공지사항 전달하고 숙제검사 노트 대신 걷는 건 기본이고 각종 숙제와 수행평가 보고서 지각이나 벌점 출석부 체크까지도 전부 저에게 시켰습니다. 사실 총무면 돈 관리만 하면 되는데 저는 반장이 해야 하는 온갖 잡다한 일들까지 다 한 거죠. 그제야 왜 저한테 먼저 다가오는 척 총무를 시켰는지도 알겠더라고요. 저한테 친한 척해서 총무를 시킨 다음 자기 할 일까지 저한테 다 떠맡기려고 제일 만만해 보이는 저한테 총무 역할을 시킨 거였죠. 총무하면서 시누이와 함께하면 할수록 제 첫 느낌이 정확하단 생각이 들더군요.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남이 해주는 건 너무 당연하면서 자기가 뭘 하나라도 해주는 건 너무 아깝고 해주기 싫어하는 욕심 많고 이기적인 사람. 시누이가 딱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시누이는
반장 역할을 저한테 다 떠넘기는 것도 모자라 어느 생각부터는 본인이 해야 할 공부나 숙제까지도 저한테 다 해달라고 시키더라고요. 그리고 본인은 잘생긴 남자애들이랑 같이 영화 보고 노래방 가고 놀았어요. 제가 참다 못해서 싫은 개색을 보이거나 충고로 적어도 내가 할 숙제는 내가 하라고 한마디 하면 야, 난 왕따인 나랑 놀아주고 총무까지 시켜줬는데 넌 꼴랑 이거 하나 못해줘. 솔직히 너 나 때문에 총무도 하고 반 애들이랑 친하게 지내는 거잖아. 양심이 있으면 은혜 좀 갚아라. 그리고 우리 친구잖아. 그러니까 부탁 좀 들어줘라. 이러면서 사람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열받아서 말했죠. 내가 날 친구로 생각하기는 해. 맨날 내 할 일 대신 시키고 내 숙제까지 대신 시키고 너는 다른 애들하고 놀러 다니잖아. 내가 진짜로 날 친구로 생각했으면 나랑도 같이 놀러 다녔겠지. 근데 너 노래방 가고 영화관 갈 때 한 번이라도 나랑 같이 가자는 소리 한 적 없잖아. 누가 친구를 이렇게 대하냐? 맨날 귀찮은 일 시킬 때만 친구 거리면서 나 찾잖아. 와, 내가 이런 말까진 안 하려 했는데 그건 너 스스로를 탓해야지. 다른 애들이 다 너랑 같이 다니기 싫대. 못생겨서 쪽팔린대. 근데 내가 어떻게 나 혼자 우겨서 너랑 놀러 가자고 하겠어? 나랑 다니는 잘생긴 선후배들, 우리 반 애들도 전부 다 너랑 같이 놀러 가면 안 오겠다는데. 그러니까 애초에 좀 예쁘게 꾸미고 다니면서 애들한테 좀 잘하지 그랬냐? 하긴 뭐 그 얼굴에 덕지덕지 뭐 발라봤자겠지만 솔직히 너도 거울 한번 봐봐. 내가 남자라면 너처럼 생긴 여자애랑 같이 어울리고 놀고 싶겠냐? 그러니까 불만 있으면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말고 너를 이렇게 낳아준 내 부모님을 탓해. 저는 신우이 말에 큰 충격을 받았고 너무 마음에 상처가 돼서 그 다음 날부터 학교를 안 갔습니다. 아직도 그때의 일이 생각날 정도로 이 사건은 제 마음속에 깊숙한 트라우마로 자리 잡았을 정도였어요. 직접적으로 외모 지적을 당하니 너무나도 자괴감이 들었고 당연히 신우이를 포함해서 그 주변 친구들까지 두 번 다시 꼴도 보기 싫었어요. 그리고 총무일도 너무나도 하기 싫었죠.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학교에 가지 않고 방 안에만 누워 있었어요. 이런절 보고는 부모님께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평소 공부도 잘하고 사고 한번 치지 않는 착한 딸이 갑자기 학교를 안 나가겠다고 하니 당연히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었죠. 제가 일주일 동안 방 안에 틀어박혀 곰곰이 고민하고 생각해 본 결과 도저히 무슨 일이 있어도 신우이가 있는 학교에 다니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께 자퇴를 하고 싶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그동안 모범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학교 대신 기숙학원 다니면서 검정고시 치고 그 다음에 수능 준비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겠다고 약속을 했죠. 부모님은 저에게 갑자기 왜 그러는지 혹시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셨죠. 처음에는 창피해서 말씀드리지 않다가 결국 부모님께 다 털어놓았습니다. 학교는 교우 관계가 힘들어서 더 다니다가는 오히려 공부에 집중을 못할 것 같다고 울면서 말씀드리니까 부모님도 제 뜻을 따라주시더라고요. 그렇게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저는 바로 기숙학원을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도 혹시 또 따돌림을 당할까봐 걱정을 했는데 다들 공부하느라 바빠서 저에게 신경 쓰지 않더라고요. 그러니 괜히 쫄보처럼 눈치 보지 않고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신우이랑 못된 반아이들을 마주칠 일 없어서 정말 그렇게 행복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검정고시도 금방 합격하고 수능도 평소보다 잘 봐서 제가 가고 싶어하는 명문대에 한 번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명문대 합격 서류 받자마자 성형수술 잘하는 병원을 알아봤고 눈이랑 코 수술을 했습니다. 대학 들어가서도 못생긴 외모 때문에 무시당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다행히 성형수술은 잘 됐고 저는 자신감을 가지고 대학 생활을 하면서 성격 좋은 평범한 친구들과 추억도 많이 쌓았고 동아리에서 만난 남자친구와도 사귀면서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신우이와 만날 일은 절대 없을 줄 알았는데요. 이게 무슨 질긴 인연인 건지 저는 대학 졸업하고 처음 취직한 회사에서 다시 신우이를 만났습니다. 저는 누구나 이름을 들으면 알 법한 온라인 쇼핑몰의 상품기획부서에 정규직으로 입사를 했는데 회사 사내식당에서 신우이와 딱 마주친 게 아니겠어요? 알고 보니 저를 괴롭혔던 신우이는 이 회사 콜센터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다행히 제가 성형수술을 해서 신우이는 저를 못 알아보더라고요. 신우이는 단기 계약직인데다가 관리하는 부서와 건물도 전혀 달라서 최대한 피하면 되겠구나 싶었는데 한 번은 야근이 있어서 저희 엄마가 저를 데리러 회사 앞으로 온 적이 있었는데 하필이면 저희 엄마를 알아본 신우이가 저의 정체를 알게 되어버렸습니다. 신우이는 저를 알아보고는 깜짝 놀라면서 어느 병원에서 수술한 거냐면서 꼬치에 꼬치 캐묻고 제가 정규직 입사한 거 알고 앞으로 자기 좀 도와달라고 번호 좀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부서도 다르고 나도 입사한 지 얼마 안 돼서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오명하며 인사하고 지내자고 하고 제 번호를 주지 않았습니다. 아마 제가 앙금이 있다는 건 눈치챘겠죠. 그런데 신우이는 그 다음날 제가 회사 끝날 때를 맞춰서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같이 술 한잔 하자고 하더라고요. 술은커녕 얼굴도 보기 싫은 애라 선약했다고 거절할까 하다가 콜센터 업무에 시달려서 너무 피로에 지친 그 얼굴이 불쌍해서 진짜로 같이 술 한잔만 해야지 생각하고 같이 호프집으로 향했는데 그날 신우이가 저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더라고요. 자기가 고등학교 때 너무 못되게 굴어 미안하다고 한 번은 꼭 사과하고 싶었다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저한테 잘못해서 벌을 받아서 그런 건지 삶이 너무 힘들다고 제 앞에서 울더라고요. 그때 내가 너한테 내 숙제까지 다 시켜먹고 공부를 안 해서 이딴 계약직으로 맨날 시달리나 봐. 이러면서 맥주를 연고프 마셔대는데 그 모습 보니까 인간적으로 안 됐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규직한테만 주는 상품권 같은 걸 신우이한테 주면서 힘내라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날 신우이는 자기 신세한탄 하다가 몸을 가눌 수 없이 취해버렸는데요. 그러자 신우이 오빠한테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오빠한테 호프집 이름 알려주고 데리러 오라고 했는데 이 오빠가 지금의 제 남편입니다. 이날이 제가 남편을 처음 만난 날이죠. 남편은 제게 연락해줘서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신우이를 부축하면서 저도 데려다 주겠다고 했는데요. 저는 술에 안 취했으니까 괜찮다고 신우이만 데리고 가라고 해도 밤길이 위험하다면서 굳이 저까지 차에 태워 저희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몸을 가르질 못하는 신우이는 자연스레 뒷좌석에 눕히고 저는 앞좌석에 앉게 되었는데요. 집까지 가는 길에 다정하게 이것저것 신우이와 어떻게 아는 사이냐 물어보고 속 취해 소재랑 간식도 편의점에서 사서 손에 쥐어주고 되게 친절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그 사람은 신우이의 친오빠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착한 성격을 가진 남자였어요. 그래서 내심 속으로 괜찮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나중에 이 사람이랑 결혼하게 될 줄은 그 당시에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날 저에게 다는 남편이 신우이 통해서 제 번호 따가지고 계속 다정하게 연락을 해오고 좋아한다고 고백을 해와서 결국 저희는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신우이가 자기 잘못을 미우친 후부터는 저에게 되게 잘해줘서 개과천선인 줄 알아서 결혼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참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더니 저희가 결혼한 후부터 신우이는 다시 저에게 심술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신우이가 저희 회사 콜센터를 그만두고 제 남편이랑 시아버지 돈을 뜯어내서 네일아트 샵을 차렸습니다. 근데 네일아트만 잘한다고 해서 샵이 잘 운영되는 게 아니잖아요. 세금 신고며 매출, 고객 관리, 청소 등 신경 써야 할 게 산더미인데 그게 힘들다면서 저한테 징징거리더라고요. 처음에는 그저 푸념하는 줄 알고 위로해줄 생각에 들어주었는데 어느새 신세한탄에서 저보고 이런 샵 관리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경영학과를 나왔으니 매출 관리나 세금 신고 홍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은근히 압박을 주더라고요. 우와,
저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마치 고등학교 때 시누이 밑에서 총무 역할을 해서 맘고생했던 악몽 같은 시절이 떠올랐기 때문이죠. 당연히 저는 내키지 않았지만 이제는 시누이와 식구가 된 관계로 딱 잘라 거절할 수는 없어서 자주는 못 도와주고 가끔씩만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시누이는 옛날처럼 시도 때도 없이 저를 불러내서 잡다하거나 골치 아픈 일들은 전부 저에게 떠맡겨 버렸습니다. 사실 저는 남편이랑 결혼할 때 이미 30살이 넘었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아이를 가지려고 했는데 시누이의 네일 아트샵 일을 챙기느라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아이도 안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참다가 결국 남편에게 말했더니 남편은 노발대발하면서 시누이를 불러다가 한 번만 더 저를 부려먹으려고 했다가는 네일 아트샵 차릴 때 자기가 대준 돈을 전부 다 토해내야 될 거라고 따끔히 혼을 내더라고요. 정말 얼마나 통쾌하던지 남편이 정말 고맙고 믿음직했는데요. 그런데 그해 추석 결혼하고 처음 맞이하는 추석이라 저는 시댁 식구들 선물도 꼼꼼히 챙기고 며느리 역할을 잘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댁 식구들이 다 있는 단체 카톡방에서 선물 몇 가지를 소개하며 가지고 싶은 선물 마음에 드는 옵션을 말씀해달라고 했는데요. 시댁 식구들 전부 고맙다면서 마음에 드는 선물을 고르는데 여기에다 대고 시누이가 글쎄 제 고등학교 시절 성형 전 사진 그것도 저는 정말 못생기게 나오고 자기는 정말 예쁘게 나온 사진들을 이 단체 카톡방에 올린 게 아니겠어요? 저는 너무 깜짝 놀라서 당장 전화해서 이게 무슨 짓이냐고 물었더니 어머 미안 내가 마음에 드는 선물 사진을 보낸다는 걸 우리 고등학교 때 사진을 보내버렸네. 아니 내가 우리 오빠 와이프가 된 게 기분이 너무 이상하고 옛날 생각나서 옛날 사진 좀 뒤적거리고 있었거든. 그래서 사진이 좀 섞였나봐. 근데 뭐 어떠냐? 이제 식구 됐는데 가족끼리는 뭘 감추면 안 돼. 원래 어땠는지 본 모습을 다 공개해야지. 이런 거 속이는 것도 사기다 너 이러면서 약을 올리는데 딱 봐도 일부러 의도적으로 제 과거 사진 올린 게 티가 나더라고요. 와 진짜 가까이 있으면 머리채라도 다 쥐압 뜯어놓고 싶을 정도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분노가 일어났어요. 게다가 그 카톡방에는 저희 남편도 있어서 남편이 제 못생긴 예전 사진을 본 게 너무 속상하고 비참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날 제 동생이 한 못된 짓거리 미안하다면서 장미 꽃다발이랑 에메랄드 목걸이를 선물로 사다 주면서 기분 풀라더군요.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나 성형수술 천 사진 보고 괜찮아 속인 거 화 안 나? 왜 당신한테 화가 나냐? 철부지 내 동생한테 화가 나지. 이놈의 기집애 기어이 일을 치고야만 하네. 내가 그 사진 절대 공개하지 말고 당신 성형한 거 결혼 후에는 절대로 얘기 꺼내지 말라고 실신당부했는데 당신 나 성형한 거 알고 있었어? 어떻게 설마 아가씨가 그런 것까지 당신한테 다 말한 거야? 사실 결혼 전에 땡땡이가 우리 결혼하는 거 반대하면서 당신 성형 전 사진 보여줬거든. 그래서 내가 혼쭐을 내줬어. 당신 원래 얼굴도 나한테는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고 나는 당신 자체를 사랑하니까 다시는 이딴 기분 나쁜 짓 하지 말라고 그렇게 다짐을 받았는데 이놈의 기집애가 또 이런 짓을 한 거야. 당신한테 내가 미안해. 이번에는 진짜 내가 제대로 단속시킬게. 근데 나는 처음부터 아무렇지도 않았고 지금 당신 모습 너무 사랑하는 거 알지? 그러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마라. 남편의 다정한 위로에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시누이가 너무너무 미웠지만 또 이런 남편을 만나게 해준 것도 사실이니 겨우겨우 마음을 가다듬고 시댁에 내려갔는데요. 선물 서서 내려간 시골 본가에서 시댁 친척들은 저만 보면 웅성웅성거리고 시누이는 같이 킥킥킥거리는데 아무리 좋은 마음을 먹으려고 해도 시누이한테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명절 제사 끝나고 잠깐 시간 내서 시누이한테 얘기하자고 근처 카페로 불러내서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는 거냐고 내가 아직도 싫은 이유가 뭐냐고 이렇게 싫어할 거면 왜 다시 만났을 때 잘해주는 척 했냐고 솔직하게 물어봤는데요. 신우 답변이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내가 솔직히 말하라고 했다. 나중에 딴소리하면 안 돼. 솔직히 내 주제에 변호사 와이프가 가당키나 하니? 게다가 우리 오빠 같은 연봉 1억짜리 변호사 너무 주제 넘잖아. 내가 우리 오빠랑 결혼할 줄 알았으면 너한테 말도 안 걸었을 거야. 우리 오빠 진짜 멍청한 건지 순진한 건지 얼굴 다 뜯어고친 너랑 왜 결혼한 건지. 근데 순수한 자연 미인인 나는 아직도 시집도 못 간다는 게 인생이 너무 불공평하다는 생각 안 들어? 너보다 훨씬 예쁜 자연 미인인데 도대체 나한테는 왜 똥차만 꼬이고 돈 잘 받는 남자가 안 꼬이냐고. 내가 나라면 성질 안 나겠어? 이렇게 말하는데 정말 할 말이 없더군요. 신우이는 여전히 저를 올케어 언니가 아니라 고등학교 때 왕따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신우이랑은 거의 손절하듯 하면서 지냈고 남편도 신우이가 카톡방에 제 성형 전 사진을 뿌린 이후로는 신우이 부탁 다 쌩 까고 돈 좀 빌려달라고 해도 무시했는데요. 그렇게 한 1년 연락 안 하고 지내다가 또 제 필요할 때 드니까 신우이가 만나자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너무 만나기 싫었지만 시부모님 결혼 30주년 기념효도 여행 보내드려야 되는데 같이 계획을 짜자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나갔는데 딱 10분 정도 얘기 나눴을 때 부모님 효도 여행 보내드리는 건 핑계고 결국 돈 빌려달라는 얘기하려고 저를 불러냈다는 게 티가 나더군요. 신우이는 저한테 아무리 자기가 싫어도 어떻게 오빠랑 자기랑 남의 인연을 끊어놓으려고 하냐며 도대체 오빠한테 무슨 얘기를 한 거냐며 오히려 저한테 따지더라고요. 저는 황당해서 그건 오빠한테 물어봐야지 왜 나한테 말하냐고 했더니 언제까지 이렇게 지낼 거냐면서 지나간 앙금은 다 풀자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자기가 잘못한 것도 있으니 사과의 의미로 좋은 투자처를 알려준다고 이거 수익률 보면 자기한테 난 화가 눈 녹듯이 풀릴 거라 했습니다. 저는 더 듣지도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 버리고 싶었지만 그래도 1년 만에 만난 자리라 억지로 얘기를 듣긴 들었는데 지금 자기한테 1억만 투자해주면 정확히 1년 후에 3억 만들어 주겠다고 투자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그럴 만한 자금이 부족하고 남편 월급을 그런데 쓸 수 없다고 하니 신우의 눈빛이 사납게 변하기 시작하더군요. 야, 우리 오빠 돈 잘 버는 거 뻔히 아는데 자금이 부족하긴 뭐가 부족하다는 거야. 막말로 우리 오빠 돈 달라는 거지 내 돈 달라는 것도 아니잖아. 그리고 정 부족하면 너 지금 사는 아파트 담보로 대출만 받아도 1억 당기는 거 일도 아니겠구만. 집 그거 깔고 앉아있으면 뭐하냐? 주식에 투자하는 게 훨씬 낫지. 너 내 말 들으면 1년 뒤에는 진짜 대박 날 거라니까. 솔직히 나 같은 신우이가 어딨냐? 올키한테 이런 알짜 정보 주는 신우이 대한민국에 나밖에 없을 거다. 이쯤 되니 신우이랑은 아예 말이 안 통할 것 같았습니다. 아파트 담보빚을 내서 자기 주식 투자할 돈을 빌려달라니 정말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어요. 게다가 신우이가 사겠다는 주식들은 하나같이 위험성 높은 테마주였는데 그러면서 오빠한테는 주가도 얘기하지 말고 제 선에서 돈을 빌려달라는 겁니다. 그걸 폭락해서 휴지 조각되면 그 책임은 대체 누가 주냐고요. 그래서 저는 화를 꾹꾹 눌러 참고 일단 생각해 보겠다고 하고 신우이를 돌려보내고 신우이에 가자마자 바로 남편에게 전화해서 신우이가 했던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전부 다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하겠다고 사과를 했는데 저는 신우이한테 당신이 언급하면 또 나랑 사이가 안 좋아지니까 속으로 알고만 있고 모른 척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제 선에서 신우이한테 연락해서 투자할 돈을 빌려줄 수는 없겠다고 딱 잘라 거절했습니다. 신우이는 또 못생긴 년이 어쩌고 하면서 저한테 욕을 하는데 아예 전화 끊어버리고 차단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신우이를 끊어내니 저를 예뻐해 주시는 시부모님들의 눈빛과 태도가 완전 바뀌었습니다. 틀림없이 신우이가 중간에서 제 욕을 하고 이간질을 하면서 저를 나쁘게 말했던 거겠죠. 하지만 남편은 저한테 신경 쓰지 말라고 자기가 다 알아서 하겠다고 하고 시댁에 갈 일 있으면 자기가 갔습니다. 그렇게 아예 신우이랑 손자라고 지내자 저희 부부에게는 아이가 찾아왔고 제가 임신한 거 알고는 남편이 신우이 만날 일을 절대 없게 하려고 아예 친정집에서 지내게 해주고
본인 출퇴근도 친정집에서 했습니다. 정말 이런 사람 동생이 어쩌면 저런 인성일 수가 있는지 도무지 한부모 밑에서 낳고 자랐다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다른 인성이에요. 이렇게 저는 남편의 배려 덕분에 무사히 아들을 순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낳고 나니까 아들 100일 기념잔치, 돌잔치 때마다 또 시누이랑 엮일 일이 있을 것 같아 스트레스가 쌓였는데 남편이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시누이한테 제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하고 아이 보고 싶으면 사진으로 보내주겠다고 말한다는 거였죠. 하지만 시누이가 그동안 자기가 반성했다면서 조카 얼굴 한번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남편한테 사정을 했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이 돌잔치에 시누이를 초대했는데 시누이가 또 아이 얼굴을 트집 잡으면서 제 고등학교 때 얼굴이랑 똑같다는 등 낮은 코에 쌍꺼풀 없는 못생긴 애기라고 제 애기 외모까지 디스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 저희 부모님까지 다 계셨는데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부모님은 그래도 사돈 처녀니까 크게 뭐라고 하시지는 못하고 연신 냉수는 벌컥벌컥 마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다 못한 남편이 시누이인을 당장 끌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설마 했는데 어떻게 고모라는 사람이 갓 태어난 애기한테까지 외모 디스를 할 수가 있는지, 그리고 한편으로는 왜 이렇게 나를 못살게 굴고 괴롭히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밖으로 나간 시누이인은 일부러 사람들 들으라고 고래고래 소리쳤습니다. 돈 1억 가까워서 시누이 시집도 못 가게 하는 저런 인간은 올케도 아니야. 그리고 오빠도 그러는 거 아니야. 진짜 하나뿐인 동생이 주식 투자로 집값 벌어서 시집 좀 가보겠다는데 도와줘도 모자랄 판에 자기 마누라만 끼고 돌고 그러는 거 아니라고 이러면서 막 엉엉 우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시누이가 저한테 주식 투자 어쩌고 했었던 이유가 자기가 썸 타는 펀드 매니저랑 시집을 가려고 그랬었던 거더라고요. 근데 무리한 투자로 자기 모은 돈이랑 시아버지가 준 돈 다 날려먹고 나서 이제 저희 남편한테 저렇게 생떼를 쓰고 갓난 조카한테도 심술을 부렸던 겁니다. 남편이랑 저는 정말 기가 막혔고 돌잔치 기분 다 잡쳐버린 시누이가 너무너무 미웠는데 시부모님이 저희한테 대신 미안하다면서 어떻게든 시누이 마음 달래서 결혼시키는 거 도와달라고 남편이랑 저한테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부탁했기 때문에 맘 약한 남편은 어쩔 수 없이 1억을 빌려주었는데요. 절대 주식 투자 같은 거 일절하지 않고 오로지 결혼 비용에만 쓰는 조건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불했어요. 조카랑 저를 그렇게 외모로 후려가하고 상처 준 시누이한테 1억은커녕 만원도 빌려주기 싫은 게 솔직한 제 마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돈은 제 남편이 번 돈이고 제가 아무리 싫어하는 사람이라지만 남편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이라서 마지막으로 이해해 주었습니다. 남편 역시 시누이가 결혼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번 한 번만 주는 거지 앞으로 2번 다시 일절 지원해 주지 않을 거라고 제게 약속을 했어요. 시누이는 1억을 받고 나서도 고마워하기는커녕 일부러 저 들으랍시고 진작에 우리 오빠한테 말할 걸 괜히 남의 식구한테 말했다가 감정만 상했잖아. 그리고 솔직히 그게 우리 오빠가 고생해서 번 돈인데 지가 뭐라고 허락을 하네. 만에 꼴값을 떨어 이러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어떻게든 제가 당한 만큼 시누이한테 갚아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시댁에 갔다가 뜻밖의 선물을 발견했죠. 시누이가 결혼을 준비하면서 신혼집으로 이사갈 짐들을 미리 꺼내 놓았는데 거기서 우연히 시누이의 중학교 졸업 앨범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호기심에 열어보았는데 세상에 저보다도 코가 낮고 눈은 보이지도 않더라고요. 아니 눈이 진짜 단추구멍만 해서 아예 눈 감은 것 같더라니까요. 그래서 어머님에게 이게 어찌 된 일이냐고 진짜 시누이가 맞냐고 물어봤더니 글쎄 시누이가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이미 눈, 코를 대대적으로 성형수술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 성형 미인인 주제에 저보고 그렇게 성형했다고 놀렸던 거예요. 지금껏 잘난 척한 걸 생각하니까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정말 저런 시누이랑 누가 결혼할지 아무하고도 결혼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시누이는 썸 타던 펀드 매니저의 아이를 재빨리 임신해버렸고 결국 상견례 날짜가 잡혔습니다. 저희 부부도 시누이 상견례에 초대를 받았는데요. 저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상견례에 참석을 했고 정말 평생 잊을 수 없는 상견례였어요. 처음에는 양가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아우 사돈 감사해요. 사실 예당과 예물을 코시대의 악습이라고 안 해주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렇게 예의를 지켜주신 게 좋습니다. 저희 남편이 1억 빌려준 걸로 좋은 혼수를 해주었나 봐요. 그러자 저희 시어머니도 귀한 아드님이랑 인연 맺은 것에 대한 감사함의 표시는 당연히 해야죠 이러면서 분위기를 맞췄는데요. 뭐 예식 날짜 의논해서 잡기로 하고 이미 혼수 받을 것 같고 집도 남자 쪽에 아파트가 있어서 의논할 게 생각보다 많지 않았고 막상 할 말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신랑 신부 웨딩 화보 촬영을 어디서 할까 그런 주제가 나오고 청첩장에는 무슨 사진을 쓸까 얘기를 나누다가 신랑 쪽 부모님이 청첩장에 웨딩 화보들이 전부 다 똑같아서 재미가 없다길래 저는 이때다 싶어서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신랑 신부 어릴 때나 학생 때 모습을 아기 때 신부가 웨딩 드레스 입고 아기 때 신랑이 웨딩 드레스 입은 사진을 청첩장에 쓰자고 말이죠. 그러자 신우이의 예비 신랑은 그러고 보니까 땡땡씨 고등학교 때 사진만 보고 더 어렸을 때 사진은 못 본 것 같네요. 땡땡씨가 자연 미인이라던데 어렸을 적에 얼마나 예뻤을지도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저는 자연 미인 소리에 내심 비웃으며 때마침 저한테 신우이 어린 시절 사진이 있다고 핸드폰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신우이는 얼굴이 빨개지면서 뭘 그런 사진을 보냐고 저를 말렸는데 예비 신랑과 시부모님들이 보고 싶다고 궁금하다고 해서 저는 시댁에서 찍어온 신우이의 졸업사진과 어린 시절 사진이 담긴 핸드폰을 그들 앞에 내밀었고 신우이의 못생긴 사진을 본 예비 시부모는 표정이 확 굳어버리고 예비 신랑은 당황해서 아니 이게 우리 땡땡씨 사진이라고요? 다른 사람 사진 아니고요? 그 말에 저희 남편이 웃으면서 조금 느낌이 다르죠? 제 동생이 중학교 때 성형수술을 해서 인상이 지금하고는 좀 다른데 그래도 이때도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렇게 분위기를 풀려 했는데 세상에 이 말에 아무도 대답이 없는 겁니다. 웬만하면 예의상으로라도 귀엽다 다시 보니까 지금이랑 비슷하다. 뭐 이런 말들을 해줄 법도 한데 신우이의 예비 남편과 시부모는 충격을 받았는지 사진이랑 신우이의 얼굴만 계속 번거나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비 남편은 충격이 너무 컸는지 저도 모르게 하면 안 될 말을 입 밖에 내뱉어버리고 말았어요. 아니 자기 진짜 어떻게 이러냐? 자기가 나 성형 미남이라고 우리 애기 나 닮으면 어떡하냐고 그렇게 구박을 해댔잖아. 그래서 난 진짜로 너는 자연 미인인 줄 알고 교회 갈 때마다 뱃속에 우리 애기는 너도 함께 해달라고 빌었는데 그러자 그 말에 감정 상한 신우이의 예비 시어머니가 아니 구박을 하다니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뭐가 어때서 널 구박해? 성형 전에도 지금 이 사진보다 우리 아들이 100배로 잘생겼구만 하면서 불난 예비 시어머니가 핸드폰에서 신우이의 예비 남편의 어렸을 적 사진을 보여줬는데 이쪽도 만만치 않게 못생기긴 했더라고요. 그래도 적어도 눈은 신우이의 성형 전보다는 컸습니다. 그러자 그 사진을 보고 충격을 받은 저희 시어머니가 아니 세상에 지금 얼굴이 하나도 안 남아있네 성형을 해도 살짝만 한 줄 알았더니 아휴 이건 너무 다르다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한 혼잣말에 그쪽 엄마가 또 감정이 상해서 말을 받아치더라고요. 저기 말씀 좀 가려서 하세요. 아무리 그래도 그쪽 딸만 하겠어요? 우리 애는 그리고 대학교 때 운동하다가 눈을 다쳐서 의료 목적으로 수술한 거예요. 잘생겨지려고 한 수술이 아니라고요. 원래 봐줄만하게 생겼는데 뭐하러 수술을 하겠어요? 봐줄만하게 생기다니요? 그거 아니니까 수술한 거겠죠? 눈을 다쳤는데 왜 코 수술까지 해요?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안 했다고 저희 딸이나 그쪽 아드님이나 외모 때문에 성형수술한 거잖아요. 아니 우리 아들은 아니라니까요. 이 얼굴에 어디가 어때서 성형수술을 하겠어요? 아니 그리고 100번 양보하더라도 본인 성형수술한 거는 쏙 숨기고 우리 아들 자연 미남 아니라고 구박은 도대체 왜 한 거예요? 주님께서 말하시기에 진실한 목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사람이 정직해야지.
거짓으로 진실에 눈을 가리려 하면 안 되는 거죠? 어머머, 지금 우리 딸을 거짓말쟁이 사기꾼 취급하시는 거예요? 하느님 믿는다는 분이 남의 딸 가슴에 그렇게 상처 주는 거야말로 아니죠? 이러면서 양가 집안 어른들끼리 이상하게 말싸움이 붙기 시작했고, 내 딸 성형전이 더 예쁘네, 내 아들 성형전이 더 낫네 하면서 성형전 사진 누가 더 낫나 키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저랑 남편은 그동안 당한 게 있으니까 이 꿀잼 반응들을 조용히 관람하면서 울고락 투르락 약올라 미치려 하는 시누이의 얼굴과 함께 재밌게 감상하고 나왔어요. 그렇게 양가 집안 전부 다 기분이 잔뜩 상해서 상견례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아마 시누이의 뱃속 아이만 아니었으면 100% 파탄났을 거예요. 시누이는 상견례 끝나자마자 저를 불러 세워가지고 너 아까 그딴 말한 이유 뭐야? 어린 시절 사진으로 청첩장을 한 해 만에 그딴 얘기한 이유가 뭐냐고, 누구 결혼 망치려고 작정했어? 저는 그런 시누이한테 그동안 가슴에 한 맺힌 것들을 털어놓았습니다. 왜 가족끼리는 뭘 감추면 안 된다며, 원래 어땠는지 본 모습을 다 공개해야지, 이런 거 속이는 것도 사기라며, 내가 나 시집 오고 천명절에 일가 친척 다 있는 데서 내 성형 전 사진 뿌리면서 한 말인데 벌써 까먹었어? 막상 내가 당하고 나니까 기분이 어떻지? 그래도 나는 갓 태어난 조카한테까지 외모 디스는 하지 않을 거야. 너 그동안 나한테 한 짓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했다면 지금 이 감정 잘 기억해. 당하는 사람 기분이 얼마나 거지 같은지. 그리고 사람 너무 외모를 무시하고 잘난 척하는 거 아니야. 저는 이렇게 시누이에게 한마디 해주었고, 시누이는 그 후로 예비 남편이랑 시댁한테 앙금이 남은 채로 뱃속 아이 때문에 억지로 결혼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신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시누이는 자기 애를 낳자마자 너무 못생겨서 못 키우겠다고 펑펑 울었습니다. 제가 봐도 시누이 아이에 비하면 우리 아들은 정말 연예인 시켜도 된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 외모를 중시하는 시누이가 얼마나 상심이 컸을지 저는 그게 다 시누이의 업보라 생각합니다. 남을 못생겼다고 그렇게 상처 주니까 자기 자식이 저렇게 난 거 아니겠어요? 사람이 자고로 마음이 못생기면 자꾸 속상한 일만 생기는 법인 거죠. 아무튼 그 이후로 지금 시누이는 저를 만날 때면 아무 말도 못하고 깨갱하면서 지낸답니다. 인광부라고. 역시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걸 시누이를 보고 깨닫게 되었어요. 그럼 지금까지 저의 사이다 같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은 모두 마음이 예쁜 나날들, 좋은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